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주한미군에서 좀 특이한 동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걸 좀 알려드리면서 왜 이런 특이 동향이 발견되는가 하는 배경, 이런 것들, 그럼 미국 의도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핵 확산을 연일 경고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수부대가 5년 만에 한국에 컴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간 참수 훈련을 실시한 모습이 공개가 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북한이죠. 핵무기 대량 생산 체제 돌입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기사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노란색 보겠습니다. 원자로 재가동은 실제로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게 또 다른 고위 소식통의 전언이다. 핵무기 소형화 및 ICBM에 탑재하기 위한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영변 핵시설에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은 뭐냐? 바로 플루토늄 3중수소를 생산해서 그 핵무기의 다종화 그리고 고위력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서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 양산하는 체제를 추가로 25% 증강하는 것을 이제 포착이 됐다라는 기사죠. 그 내용은 뭐냐? 대량 생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안 그래도 지금 40에서 60기 정도 있다라고 스웨덴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럼 왜 40에서 60기 그 이상 뭐 하냐? 그런 것은 결국 자기네들이 아주 많은 종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다 무장하든지 아니면은 어딘가로 팔든지 즉 확산하든지 그거다. 그런데 미국은 확산 봐주지 않죠. 그래서 꿈쩍 않는 미국을 움직일 협상 카드가 필요한 북한인데 이게 바로 이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초강수 도박이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른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첫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 더군다나 거기다가 다탄도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으면 이건 뭐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ICBM을 가지고 미 본토를 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는 것. 이게 레드라인이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핵 확산입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렇게 불법으로 들여와서 가지고 있던 그 무장 세력의 무기고를 털어서 공개한 건데 이렇게 많은 로켓들을 가지고 있죠. 뭐 이런 거 어딘가에서 불법으로 들어왔겠죠. 자, 이렇게 모처의 무장 세력으로 또는 불량 국가로 핵무기를 파는 거 이거는 이제 용납이 될 수 없다. 이 두 개가 레드라인인데 그래서 아니 40에서 60발 정도 핵탄두가 있는데 또 이렇게 대량 양산한다? 이건 핵 확산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미 국방수권법에 미 상원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내년도 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재돌입 재개발 등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무기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사정거리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물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활공 무기 개발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미 상원이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도 국방수권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내용들 일단 미 상원은 미 의회는 북한의 핵 전력을 호락호락한 수준으로 안 본다 이거죠. 러시아, 중국과 비교할 때는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하지 않고 러시아, 중국과 비교했을 때도 중간 수준 즉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핵 전력을 평가를 하고 낮은 수준이다 라고 안 했죠. 그러면서 다탄두 독립 제도립체, 개별 제도립체, 다탄두 미사일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도 위협한다. 이게 바로 뭐냐? 핵 확산인 겁니다. 한국, 일본이라고 적시하지 않은 것은 그냥 전 지구적인 미국의 동맹
그러니까 이건 핵 확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이 핵 확산을 이야기 안 하는 거라면 이 인접해 있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은 확산을 우려한다. 이 말이 되죠. 미 의회에서도 확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노틸러스 연구소를 통해서 그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한 RFA, 미 의회 관영 매체죠. RFA가 보도를 했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신뢰할 수 없다. 어떤 신뢰를 할 수 없냐? 도대체 어떤 놈이 버튼을 누르는지, 그리고 그 버튼 누르는 놈이 단일화되어 있는지, 또 그 단일화되어 있는 체계가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이 체제가 계속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후다닥 하다가 그냥 누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핵 지휘 통제 통신 체계란 특정 국가의 고위 핵 관련 명령권자와 핵 전력을 연결하는 동시에 전력 사용을 항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다. 핵무기가 국제 안보에 미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감안할 때 각국이 운영 중인 핵 지휘 통제 통신 체계에 관한 상호 간의 긴밀한 사전 분석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북한 등 특정 핵 보유 국가에 의한 위기 상황을 대비해 관련 체계를 통제하고 또 이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능력들은 확인된 바 없고 북한이 핵 탄두 소형화, 투발 수단의 확장 등 다양한 기술적 진보에 집중한 나머지 우발적 사용이나 비허가 발사와 같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만한 안전장치와 조기경보체계 등의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무기 다종화에 따른 무기 오사용 가능성 역시 커짐에 따라서 관련 지휘 통제 체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9월 20일 미국 시간이죠. 노틸러스 연구소를 인용해서 RFA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을 비교를 한다면 일단 핵무기를 발사를 하려고 하면 결심을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해당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단위 부대장이 수행을 하는 즉 이제 실제로 발사를 하는 단계인데 이 명령 체계, 결심 체계 이게 중요하죠. 물론 결심은 대통령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대통령도 협박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다 고려해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 세 명이 동시에 키를 돌려야 돼요. 대통령 핵가방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합참의장, 국방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발사 코드에 대통령 불 들어오고 또 국방장관 불 들어오고 합참의장 불 들어오고 키 돌려서 이렇게 되어야 이 무기 체계의 신호가 활성화되어서 기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략사령부를 통해서 전략상부에서 오케이 쏴.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들어가 있는 함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수신해서 함장이 발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때 함장이 그냥 뭐 그거 없어도 발사할 수 있죠. 근데 발사하면 이런 명령체계 없이 발사하면 핵탄두가 기폭을 하지 않아요. 즉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중 안전장치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마련되어 있는데 북한은 그게 안 돼 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수행한다. 이런 아주 안전장치, 다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매뉴얼이 다 있는데 북한은 그거 어떤 놈이 그냥 확 가져가서 누를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무기 오사용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그런 북한의 무기 오사용에 대해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아주 위험하다 지금 북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 싱크탱크는 또 북한의 전략물자 관리 능력은 세계 최악이다. 꼴찌다 꼴찌. WMD 확산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물자 관리 능력이란 뭐냐? 대량 살상 무기를 해외로 판매하고 또 수출하고 그것을 음성적으로 해서 또 가르쳐주고 한 이런 도덕적인 지수인데 그게 북한이 꼴찌다라는 거예요. 9월 23일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가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 위험 유포지수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중에 꼴찌인 200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대량 살상무기 및 군사 관련 물품들이 다른 많은 나라들로 밀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수는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 1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 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 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 발견할 능력 200점, 확산 자금 조달을 막을 능력 400점, 집행력 400점 등
5개 항목으로 평가되며 총점은 1300점이다. 북한은 마이너스 172점으로 이란과 함께 유일하게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라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 국가를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를 전이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분석해 봤더니 북한이 200등, 이란은 199등이라는 겁니다. 그 북한과 이란은 친중 국가죠. 그리고 그들과 대한민국 현재 정부는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꼬리를 딸랑딸랑 흔들고 있죠. 참 희한합니다. 이런 불량 국가들하고. 자,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몇 등이냐? 미국이 1등이에요. 200개 국가 중에 1등. 대한민국은 몇 등이냐? 10등입니다. 대단히 우수한 나라죠. 이런 대단히 우수한 나라가 200등과 199등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건 뭐 논외고, 자, 여기에서는 북한이 그 정도로 대량 살상 무기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무장 세력에게 북한, 여기 지금 북한 배지 달고 있죠. 북한 공무원이 뭐 외교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북한 관리가 가서 무기 체계를 판매하고 사용 방법 설명하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 무기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세계 꼴찌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1991년 소련이 공식적으로 무너지고 나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핵무기들, 그리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핵무기들, 이런 무기들이 먼저 가진 놈이 임자다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저도 뭐 학생 시절이었습니다만은 부산만 하더라도 러시아 선원들이 들어와서 택시비 대신 러시아제 권총을 택시비 대신 냈다라는 전설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택시 타면 택시기사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그 부산역 앞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 권총들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아주 오랫동안 불법 무기, 즉 러시아제 무기 자진 신고 기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당시 소련제 핵무기가 무장 세력에게 유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히트했던 영화인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했던 트루 라이즈라는 영화죠. 저도 뭐 당시 정말 재밌게 봤는데 1994년도 영화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비밀 요원이고 그리고 이제 해리어 전투기를 타고 활약을 하는 모습인데 그때 이렇게 핵탄두가 미국으로 반입이 됩니다. 실제 하나 섬에서 터뜨렸고, 그게 이제 플로리다를 통해서 들어온 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들어가서 해리어 전투기를 타고 매버릭 미사일 쏴서 키웨스트에서 나오는 그 다리를 폭파시키고 뭐 빌딩에 들어가서 딸을 또 구출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때 이게 바로 핵 확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1994년 당시 소련이 무너진 직후에 전 세계가 소련제 핵무기가 어디로 퍼져나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나왔던 그 영화. 이게 21세기 북한이 정권이 굉장히 유동적인 이런 상황에서 북한제 핵무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은 돈만 필요하면 판다. 왜? 네 거냐 내 거냐. 내가 돈만 있으면 되지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런 도덕적 해이 상태 되어 있다라고 우리 지금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미국 정찰기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아니 미국 정찰기들이 사라지다니 이게 웬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501 정보여단, 그래서 RC-12X 또는 EO-5 이런 정찰기들이 계속 작전하고 있는데 왜 정찰기가 사라져? 그리고 미국 정찰기 리벳 조인트, 코브라볼, 글로벌 호크 계속 날아오는데 왜 사라져? 자, 여기도 보십시오. 9월 18일 지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죠. 토요일 날 가데나기죠. 오키나와에서 코브라볼 탄도미사일 추적 정찰기가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에 있는 오신트 소식통들이 야 코브라볼 떴어 하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또 9월 20일 추석 다음 날이죠. 요코타기지. 여기는 이 도쿄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뜬 글로벌 호크. 이건 반드시 우리 한반도 쪽에 가서 정찰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떴어 하고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ADSB
시도를 통해서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찰기가 왔다 뭐가 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이게 뭐냐, 항공기 자기 위치 송신기입니다. 그래서 항공기들이 나는 누구고, 나는 예를 들어서 미 공군 소속의 글로벌 호크고 나는 어디로 날아가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오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발적인 사고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 국제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ADS-B를 송신하는데, 그러나 군사용 비행기들은 군사 작전을 할 때는 안 켜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주로 그래도 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9월 중순 들어와서부터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 ADS-B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작전하러 뜬다, 이륙한다 라는 사진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한반도 상공의 ADS-B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 또는 정보 정찰기들이 실전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전에는 정치적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 ADS-B를 일부러 켰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적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뭐냐, 실제 뭔가 액션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캠프 함프리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이런 부대가 와서 훈련을 했다라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대는 주한미군이 아니고 미 본토에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CCT라고 팔뚝에 지금 부대가 있네요. CCT, 공군 항공 유도하는 통제사예요. 그 부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통제사들이, 항폭 유도하는 통제사들이 이 안테나가 이렇게 긴 군장을 메고 막 서 있네요. 이 말은 뭐냐, 적진에 들어가서 항공 폭격 유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간에. 그런데 주한미군이 아니고 미 본토에서 왔는데, 이 부대는 뭐냐, 바로 320 특수전술전대인데요. 이게 바로 잠수부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창설했던 우리 한국 그 특전사의 13여단, 그 13여단을 모체로 잠수부대를 만들었죠. 그 13여단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같이 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13여단 들어가고, 13여단이 사실은 티어 1 직접 방아쇠 바로 앞에서 당기고 이 부대가 아니었고, 13여단은 사실은 티어 2였어요. 티어 1은 델타 포스나 데브그루나 아니면은 공군의 24 STS나 이런 부대들이 와서 하고, 우리 13여단은 티어 2, 그리고 여기 320 특수전술전대는 항폭 유도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임무를 같이 훈련했던 바로 그 팀들입니다. 자, 320 특수전술전대는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적지에서 작전하는 타 특수부대의 물자를 공급하고 전투로 부상을 입은 대원을 구조 및 후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군 제13여단과 함께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 전담부대로 활동했습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현재 일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대가 와서 평택에 와서 훈련을 했고, 그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야, 우리 왔어. 그리고 지금 ADS-B 다 껐지. 뭔가 할 수 있다니까? 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은 레드라인을 밟고 있습니다. 넘었다라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잊지 말아야 할 지도 한 장이 있습니다. 미 해군이 매주 월요일 공개하는 바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위치 지도입니다. 이거 미 해군이 공개한 지도예요. 매주 월요일 공개합니다. 월요일 공개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좀 안 맞는데, 칼빈슨 항모 전단이 지금 대만 앞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올라와서 오키나와 인근에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 지금 여기에는 인도양이 있다고 나와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말라카를 다 통과해서 남중국해로 들어와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정규 항모 두 척이 지금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바로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 강습 상륙함 F-35B 탑재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데 언제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괌에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거기에 미 해병 F-35B가 탑재가 되어 있죠.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 캐리어 4척의 항모가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걸프전 이후에 최대입니다. 북한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조심 좀 안 해서 정말 후다닥 하는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군은 지금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군대가 아니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툭하면 탁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한 까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